집에서 하는 써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각적으로 피부 타이트닝 되는 게 살짝만 했는데도 엄청 아팠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해줬더니 눈 뜨는 힘이 좀 생겼어요. 얼굴 라인을 좀 더 매끄럽게. 가성비 미친 아이템이어가지고 울세라 세럼이래요. 피부를 쫙 끌어당겨주는. 오늘은 오랜만에 홈케어를 해볼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아비브의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 얼굴에 살짝 열감이 있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얼굴에 자극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물토너 사용을 하는 게 좋아서 좀 진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아비브 토너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틴 큐브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이 보틴 크림 전용 크림으로 얼굴에 골고루 좀 발라준 후에 손에 묻는 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사용을 해줬더니 편하더라고요. 저는 좀 듬뿍 발라놓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얼굴용이고 요거는 바디용인데 이런 큰 면적 부위에는 저는 이거 작은 게 너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5에서 6단계로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집에서 하는 써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틴 큐브는 고주파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꽂혔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2번씩은 꼭 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얼굴이 좀 처진 것 같다, 강력한 홈케어 리프팅 관리를 해줘야겠다 싶을 때는 저는 무조건 얘를 해주고 있어요. 딱 즉각적으로 피부 타이트닝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거 하면은 피부결이 되게 맨들맨들 보들보들해지거든요.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 같은 그런 피부가 돼서 화장 진짜 잘 먹어야 한다. 그럴 때도 전날에 귀찮아도 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 쪽에는 트러블이 좀 올라와서 코는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주고 있어요. 또 다음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홈케어 기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산지 오래되긴 1년이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될지 저도 살펴보고 비교를 해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도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거 샀는데 또 다른 게 좋대 이러면 그걸 또 사야 될지 약간 이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DM 기기도 글로우에 잘 쓰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LDM 기기 비슷한 라인 버전 2개가 있는데 그거를 또 비교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나씩 사용을 해서 제가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 부분이 약간 유착이 돼 있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좀 잘 풀어주면은 이 얼굴 라인이 되게 매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본인이 본인 얼굴에서 울퉁불퉁한다거나 아니면 좀 매끈해졌으면 하는 그 부위를, 근데 또 한 군데를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또 고주파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약간 살짝 힘을 줘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입가 옆쪽도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조금 집중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좋은 게 경락을 받을 때 우리 약간 울퉁불퉁한 얼굴 라인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경락하는 거를 요 기기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또 요 이마 위쪽 여기가 근육을 많이 써서 요렇게 그 근육 라인으로 살짝 패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보톡스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미간 보톡스랑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너무 부작용이 심하고 사무라이 눈썹도 되고 눈 뜨는 힘도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 잘못 맞으면 저는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간은 계속 하품 나오고 이제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래서 보톡스는 진짜 안 맞은 지 꽤 오래됐는데 보틴 큐브 하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효과가 강력한, 써마지가 진짜 비싸잖아요. 거의 300만 원 돈 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그런 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기로 관리를 쭉 홈케어를 해주면 유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할 때는 약간 끌어올리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전에 화장품이랑 이 기기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화장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버리고 테스트할 거는 두고 아닌 거는 지인들한테 나눔도 하고 기기를 딱 분리하다 보니까 아 진짜 쓸 것만 남겨두고 다 당근을 해야겠다. 살아남은 애들만 모아서 한번 리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당근 절대 안 한다 하는 그런 애들로만. 뷰틴큐브도 그 중에 하나라서 제가 사실 얘는 바디 관리는 안 하거든요. 오직 얼굴 관리만 하긴 하는데 바디는 생각보다 힘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얼굴만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격에 뽕을 뽑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좋아하는 기기여가지고 뷰틴큐브가 좀 망설여진다 하는 분들은 저는 진짜 홈케어 기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발랐던 크림이 다 녹아서 열감이 좀 뜨겁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고 있어요. 또 너무 뜨거우면은 단계 조금 더 내려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갑상선 부위는 피하고 이 흉쇄 유돌근 라인 있는 쪽 그쪽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밑으로 쭉 내리는 느낌으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내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2월에 이사하는데 여러분 2월에 이사하면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애기들 새학기 시즌이 3월이잖아요. 그 전에 이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2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삿짐 센터 견적 보는데 처음에 부정을 했어요, 먼저. 뭐야, 사기인가? 왜 이렇게 비싸게 봐도 약간 이러다가 이제 한 4군데를 견적을 보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분노를 하다가 나는 왜 2월에 이런 것도 모르고 2월에 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수용을 하고 업체를 정했죠. 이사가 이렇게까지 험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사하기도 전에 비용과 이런 업체 알아보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런 거 믿거든요. 운의 흐름이 바뀔 때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원래 있던 MCN 회사를 또 나오고 지금 프리랜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변화가 좀 많아서 그래 이거는 좀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다 생각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거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처음에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 받아들이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적응도 금방 하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지금은 거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성인 ADHD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고 저 혼자서 일을 정해서 스케줄을 짜고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계획을 다 끝내질 못해. 제가 지금 시작한 게 블랙 저널이라는 다이어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블랙 저널이란 게 보통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면은 뭐 먼슬리, 위클리 하면서 그런 목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서 점차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영감이나 이런 콘텐츠 만들 게 생각이 나면 그것도 틈틈이 적어놓고 이거를 지금 한지 한 달 정도 넘게 됐는데 이걸로 바꿔서 이 눈 쪽을 좀 해줄게요. 블랙 저널을 하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이 조금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J라서 스케줄표 짜는 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위클리 수첩도 가지고 있었고 먼슬리 노트도 가지고 있었고 3권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합해서 지금 다이어리 하나에 하고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볼펜도 사고 형광펜도 막 종류별로 사고 이러니까 재밌으면서 또 글 쓰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적어놓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지 않으면 진짜 저는 게으른 J여가지고 목표를 세우지만 다 하진 않아. 하지만 그냥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할 때 도움도 되고 못한 거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해내게 되니까 훨씬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다이어리 한번 써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도 조금 더 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도 아직 초보여서 40대가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여유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좀 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유롭고 올해는 하루를 보내도 좀 잘 보냈다. 작은 것들을 조금씩 해내가면서 저 스스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공유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릴게요. 지금 벌써 2월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욕심내지 않으면서 올해는 좀 더 영상을 자유롭게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사 가면은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나름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특징이 댓글을 잘 안 다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반응이 없지 않나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데 저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 댓글을 좀 남겨주셔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는 뱀부 스틱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힘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 밑에가 많이 뭉쳐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요 눈 밑 이쪽 있죠. 살짝만 했는데도 엄청 아팠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좀 아파. 근데 요거를 해줬더니 눈 뜨는 힘이 좀 생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안검하수 수술을 하러 가야 되나 저희 남편한테도 여보 나 눈 수술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눈을 너무 이렇게 퀭하게 거의 쌍꺼풀 라인도 너무 작아지고 해가지고 눈 수술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근육 뭉친 거 풀어주니까 확실히 눈 뜨는 힘이 이렇게 또렷해져가지고 이마로 많이 뜨는 분들이 눈 뜨는 힘이 약할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진짜 살짝만 해도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시원해. 여기 위에랑 이 눈썹을 기준으로 밑쪽이랑 아래쪽 여기 요 라인 끝에를 여기를 풀어줘요. 지금은 사실 이 고주파 크림이 있어서 좀 얼굴이 좀 더 맨들맨들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냥 할 때는 앰플을 이렇게 먼저 좀 발라준 후에 그 위에다가 하면은 훨씬 더 자극이 덜합니다. 아픈데 시원하고 아파요. 얘는 가격이 한 2만 원대였거든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면 쌍꺼풀도 점점 얇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리해보자. 그리고 이걸로 여기 위에 여기가 또 나이 들면서 처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되게 살살 하면서 이거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잘 안 올라가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중안부가 짧아지더라고요. 뭔가 보팅 큐브와는 또 다르게 얼굴 라인을 좀 더 매끄럽게. 경락을 저도 받으러 가고 싶지만 마음에 드는 데는 너무 멀고 하고 났을 때 그렇게 뭐가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홈케어를 한다. 여기랑 여기는 이쪽인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어. 중안부가 올라가면은 확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근육이 좀 크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얼굴도 이렇게. 또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살살살. 그러면 여기도 리프팅 효과가 나더라고요. 너무 또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30초에서 1분? 그렇게만 해줘도 처음 했을 때 좀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풀려서 그런지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도 아파요. 많이 뭉쳐진 부위라서 거기 풀어주면은 훨씬 얼굴이 매끈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 턱선 라인도 살짝 힘줘서 이렇게 올려요. 여긴 처음 했을 때 엄청 아팠어. 아픈데 시원한 그런 느낌? 요즘 저의 애착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확실히 이 겉에 탄력이 딱 생기면서 여기도 싹 올라가가지고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가성비 미친 아이템이어가지고 대신에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팩은 따로 안 하고 스킨케어로만 마무리해줄게요. 아이브 어성초 토너. 피부 결도 좀 부드러워져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약간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엔서의 인플레임드 비타민 B12 353 앰플. 붉은기 있다, 자극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이 앰플 써주면 확 달라져서 보습 효과도 있고 붉은기가 진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작년부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앰플입니다. 이거는 스킨 수리컬즈의 신상인데요. 탄력 리프팅 세럼.
이게 일명 울세라 세럼이래요. 그냥 피부를 쫙 끌어당겨주는 그런 탄력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또 워낙에 스킨시티컬즈는 유명한 제품이기도 해서 써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턱 라인이 조금 리프팅되는 게 며칠만 써도 눈에 보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약간 돈값 한다. 스킨시티컬즈가 워낙에 유명하긴 한데 제가 항산 화이프를 사실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요거는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더 써보고서는 사실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 턱선 라인이 약간 리프팅되는 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보여가지고 2주 정도 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데 결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 선크림. 저희 남편이 좋아하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병이 지금 집에 한 3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공병 리뷰에 얘를 빠뜨렸었는데 조만간 이제 짧게 쇼츠로 공병 리뷰 가져올 건데 뭔가 다른 신상이 나와도 독보적으로 이 그린티 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이렇게 좀 붉은기 있고 건조하고 좀 진정감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거 써주면은 촉촉해요. 흡수가 워낙 잘 돼서 밀림도 없고 독보적으로 좋다.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라인 좀 좋아졌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빛도 다르고 라인도 너무 달라졌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